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트레이딩 실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반복적인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논쟁거리입니다. 재능이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논쟁에 대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22살에 단돈 1,600달러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자산을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규모까지 키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트레이딩을 감각이 아니라 규칙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 추종 전략, 손실을 통제하는 리스크 관리의 개념, 그리고 트레이딩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익히는 기술이라는 사고방식까지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개념들, 그 출발점에는 바로 리처드 데니스가 있습니다. 데니스는 남들이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뉴스를 해석하고 각종 지표로 시장을 예측하려 했을 때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평생 주장한 투자의 핵심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이미 형성된 추세가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 리처드 데니스는 시장을 압도했고 성과로 자신의 전략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의 동료 투자자였던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트레이딩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니스는 올바른 규칙과 훈련만 있으면 누구든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이 바로 유명한 터틀 트레이더입니다. 터틀 트레이더 실험은 데니스가 신문에 낸 아주 짧은 공고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트레이딩을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트레이딩 경력 필요 없습니다. 전공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성별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총 12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무원, 음악가, 체스 선수, 보드게임 챔피언, 광고업 종사자까지 직업도 배경도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죠. 대부분 트레이딩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훗날 월가에서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전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터틀 트레이더입니다. 데니스가 이들에게 트레이딩을 가르친 기간은 고작 2주, 정확히 14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시장에서 검증해온 매매 진입 기준, 자금 관리 규칙, 손절 방법, 그리고 추세를 따라가는 원칙까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 데니스는 정말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실제 자금을 이 초보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3년 뒤 이들이 만들어낸 수익은 수억 달러 규모에 달했고 참가자 전원이 누적 수익률 1000%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데니스는 추가로 8명을 더 선발해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역시 참가자 대부분이 1000%가 넘는 성과를 기록했고 결론은 같았습니다. 트레이딩은 타고난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규칙과 훈련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남긴 메시지는 트레이딩의 성패는 재능이 아니라 원칙과 훈련이라는 겁니다. 데니스는 훈련생들에게 대부분의 거래는 손실로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게임은 끝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진짜 큰 추세가 한번 나오면 그 포지션은 며칠로 끝내지 말고 몇 주, 몇 달이 가더라도 쉽게 내려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단 한 번의 강력한 추세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손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의 핵심,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지금도 터틀 트레이더 1기 출신들 중에서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제리 파커입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회계사였지만 현재는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며 펀드 회사를 이끄는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낸 거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터틀 트레이더 관련 서적과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고 리처드 데니스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터틀 트레이더의 실제 매매 규칙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이니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데니스는 12명의 터틀 트레이더에게 처음부터 매매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4가지 투자 원칙부터 강조했습니다. 데니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의 2% 이상을 절대 잃지 말 것.
그는 제자들에게 이 기준만큼은 예외 없이 지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칙은 트레이딩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2% 규칙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고수 트레이더들이 기본처럼 사용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1억 원이라면 한 번에 손절해서 허용되는 손실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몇 번 연속으로 실패하더라도 계좌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데니스는 계좌만 살아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큰 추세가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강력한 추세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손실을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끊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손절을 실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절을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임대료와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듯 트레이딩에서도 손절은 피할 수 없는 운영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손실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라입니다. 손절은 빠르게 하지만 이익은 절대 서둘러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항상 이 반대로 합니다. 손실은 끝까지 버티고 조금만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계좌가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데니스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터틀 트레이더들은 일단 추세를 잡으면 하루 이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 한 번의 큰 추세로 이전에 쌓였던 모든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따르라는 겁니다. 데니스는 시장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트레이더의 역할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뉴스도 경제 지표도 전문가들의 전망도 의도적으로 멀리했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가격의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장이 흐름을 만들어주면 따라가고 흐름이 깨지는 순간 바로 정리하는 태도. 이 단순하지만 냉정한 자세가 리처드 데니스 성공 투자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격이 이 근처에만 오면 위로는 못 가고 매번 다시 밀려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이 기대감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매수를 해버리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저항이 언제 어떤 강도로 뚫릴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서 진입을 반복하게 되면 돌파가 실패할 때마다 손실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시장은 결국 어느 한순간 이 저항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리처드 데니스의 매매 전략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데니스는 제자들에게 작은 손실을 여러 번 보는 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핵심은 수많은 시도 중에서 진짜 추세가 시작되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선 근처에서 진입했다가 짧게 손절하는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한 번의 손실을 계좌의 2% 이내로 제한한다면 계좌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추세가 시작되는 단 한 번의 매매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손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압도적인 수익을 가져갑니다. 10번의 매매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9번 연속 거래에서 손실이 났고 매번 1%씩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딱 한 번의 거래에서 25% 수익이 났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9번을 틀렸는데 이게 정상적인 매매야? 하지만 트레이딩은 느낌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9번 손실을 다 합쳐도 마이너스 9%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5%가 한 번 더해지면 결과는 플러스 16%죠. 이 구조의 핵심은 잘 맞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매매에서 틀려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고 단 한 번의 진짜 움직임에서 모든 걸 회수하는 방식. 이게 바로 리처드 데니스가 시장에 접근했던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트가 아니라 계좌를 대하는 나의 심리입니다. 잔고가 한 번, 두 번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고 있으면 손이 흔들리고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매매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칙을 깨뜨립니다. 원래라면 2% 손실에서 끝냈어야 할 매매를 조금만 더 보자는 생각으로 손절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손실은 순식간에 10%, 20% 이상으로 커져버립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계좌가 무너지는 진짜 원인은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심리라고 봤죠. 아무리 완성도 높은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멘탈과 규율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매매가 실패했을 때 전략을 의심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데니스는 여러 지표를 복잡하게 겹쳐 쓰는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표가 많아질수록 시장의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봤습니다. 그가 끝까지 집중한 건 단 하나, 가격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즉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서 멈췄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고점과 저점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준만으로 시장의 방향과 힘을 읽어낸 겁니다. 이 단순한 접근법으로 리처드 데니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번 고점과 저점을 직접 눈으로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특히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위에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를 설정해서 추세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좌측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하이스트 하이, 로우스트 로우를 입력하고 차트에 추가해주세요. 지표의 설정을 클릭하고 모습 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무빙 에버리지 항목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차트 위에 각 구간의 고점과 저점이 자동으로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금 시장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인지 아니면 저점을 이탈한 상태인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고점과 저점을 사람이 아니라 차트가 직접 표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이 돌파 구간인가? 여기가 저항인가? 바닥이 새로 만들어진 건가? 이런 고민을 매번 머릿속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 위에 그려진 이 선들만 봐도 가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을 넘었는지, 아니면 다시 밀리고 있는지를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추가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실제로 사용했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야 비로소 터틀 트레이더식 브레이크아웃 전략이 완성됩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을 엽니다. 먼저 진입 기준 기간을 2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청산 기준을 10으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의 의미는 매수 진입을 판단할 때 최근 20개의 캔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격이 이 수준을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그제서야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최근 10개 캔들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격이 이 기준을 이탈하는 순간 수익이 나고 있든 아직 수익이 크지 않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가격이 특정 고점에 닿을 때마다 매번 막히는 자리, 여긴 뭔가 있다 라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랜 시간 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서 고점선과 저점선이 나란히 평평하게 유지될 때가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니고 시장이 다음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 에너지를 쌓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격이 그 고점선을 힘있게 돌파합니다. 이 지점부터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격 움직임이 빨라지고 고점은 연달아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새로운 추세가 생긴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리처드 데니스가 말했던 브레이크아웃의 시작입니다. 하락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점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순간 시장은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흐름은 끊기지 않고 아래쪽으로 계단식 하락을 이어갑니다. 위든 아래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구조가 한번 무너지면 그 방향으로 움직임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스의 진입 조건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고점선을 돌파하면 매수,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저점선을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자, 이제 매매 진입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선을 어디로 하느냐입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얼마나 철저한 트레이더였는지는 손절선을 정하는 방식만 봐도 드러납니다. 그는 손절을 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숫자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변동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손절선을 잡은 겁니다. 이때 사용한 지표가 바로 ATR입니다. ATR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숫자 하나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데니스는 이 ATR 값을 기준으로 손절선을 설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범위는 버티되 방향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즉시 물러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이제 ATR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ATR을 입력하면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가 바로 보일 겁니다. 이 지표를 클릭하여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ATR 길이를 기본값 14에서 20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이 정한 게 아닙니다. 데니스는 최근 며칠이 아니라 최근 20개 캔들을 기준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하루에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최근 20일 평균 움직임으로 판단한 겁니다. 설정을 마치면 차트 아래쪽에서 변동폭이 숫자로 실시간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ATR 값을 기준으로 리처드 데니스가 손절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리고 왜 그 방식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니스는 진입한 바로 그 시점의 ATR 수치를 기준으로 손절선을 정확히 2배 떨어진 위치에 설정했습니다. ATR은 그 순간 시장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손절선은 그 흔들림 안쪽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확실히 벗어난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렁이는 과정에서는 괜히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방향이 정말로 틀렸을 때만 손절이 나가도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고점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그 돌파가 확인된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 105,150달러입니다. 같은 시점의 ATR 수치를 확인해 보니 280달러가 나옵니다. 데니스의 규칙대로 여기에 2배를 적용합니다. 손절폭은 560달러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매수 진입가 105,150달러에서 560달러를 뺀 104,590달러에 설정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손절선을 터치합니다. ATR 2배 지점을 거느렸다는 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시장의 리듬이 이미 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는 이 구간에서 기대도, 희망도, 아무런 감정도 갖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기계적으로 손절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절 이후 가격은 큰 폭의 추가 하락을 이어갔고, 원칙을 지킨 트레이더는 불필요한 큰 손실을 깔끔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추세의 기준선으로 쓰여온 바로 그 선,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선이 기준이 된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1년 동안 실제 거래일수가 대략 200일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시장의 장기 흐름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준을 동시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특정 시장이나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통 기준선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뿐만 아니라 시간봉, 분봉 같은 짧은 타임프레임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 심리와 큰 흐름을 읽는 가장 신뢰도 높은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 선 위에 있으면 시장은 장기 상승 흐름에 있다고 보고, 반대로 가격이 이 선 아래에 있으면 장기 하락 흐름으로 인식합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터틀 트레이더 매매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타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오랜 시간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횡보하면서 고점선이 길게 유지되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건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에너지를 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점선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점의 가격은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고점선만 유지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후 고점선을 힘있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고점선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때 비트코인 매수가는 102,200달러입니다. 이제 바로 손절선을 설정합니다. 차트 하단의 ATR 수치를 확인해보니 200입니다. ATR 2배, 즉 400달러까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102,200달러에서 400달러를 뺀 101,800달러의 손절선을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반등하면서 빨간색 저점선이 기존에 설정해둔 손절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 시점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 초기 손절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청산 기준을 기존 손절선이 아니라 이 빨간색 저점선으로 옮겨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손절선과 청산 기준을 가격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끌어올리면 손익비는 억지로 키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빨간색 저점선도 함께 올라오고 익절 기준 역시 점점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상승 초반에 서둘러 익절하지 않고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간에 가격이 잠시 빨간색 저점선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점선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익절하지 않고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이후 가격은 한 차례 더 상승하고 마침내 처음으로 저점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전량 익절을 진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의 힘이 실제로 꺾였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과로 바로 확인됩니다. 익절 이후 강한 장대 음봉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넓게 보면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전체 움직임을 수익으로 온전히 연결했습니다. 손절선은 ATR 변동성의 2배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손절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 이번 매매는 손익비가 약 11대 1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익절 이후의 흐름입니다. 가격은 큰 변동성 없이 한동안 횡보하다가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상승을 기대하는 구간이 아니라 하락 가능성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핵심은 저점선입니다. 가격이 이 저점선을 이탈한 경우 강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음 기준으로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저점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 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제 손절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트 하단의 ATR 수치를 확인해 보니 현재 변동성은 295입니다. 데니스의 규칙대로 여기에 2배를 적용합니다. 손절폭은 $590입니다. 매도 진입가는 104,720달러, 여기에 $590를 더한 105,310달러가 손절선이 됩니다. 이 지점을 차트에 명확하게 표시해둡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선이 손절선보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관리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고정된 손절선이 아니라 가격 흐름에 따라 내려오는 고점선을 기준으로 청산을 관리합니다. 이후 가격은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하락 추세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점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감정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숫자로 진입하고 선으로 관리하고 기준이 깨지는 순간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터틀 트레이더식 매매입니다. 쇼 포지션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번 매도 포지션에서도 손절은 짧게 잡고 익절은 크게 열어두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익절 이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한 차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의 매매 원칙으로 보면 이 구간들은 모두 진입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상승 구간입니다. 고점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추세 필터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하락이 시작되었던 구간입니다. 저점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등장했지만 이 캔들의 몸통 대부분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 포지션 역시 진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0일 이동평균선 자체도 우상향 중이었기 때문에 추세 방향성 측면에서도 무리하게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엔 부담이 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시작되는 초입 지점과 추세가 실제로 꺾이는 익절 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내기 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한 뒤 기존의 데니스가 사용하던 지표들은 잠시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고점에서 흐름이 꺾이며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파란색 숏 포지션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데니스 지표는 상승과 하락 구간 모두 같은 색의 선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헷갈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는 다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노란색 선, 하락 추세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한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매매 방식도 아주 단순합니다.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표시되면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바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손절 기준은 저점선, 익절 기준은 중심선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다가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그 지점에서 익절합니다. 반대로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면 역시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한 뒤 중심선을 위로 돌파하는 순간 전량 익절로 포지션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등장하고 그 캔들의 종가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저점선, 익절은 중심선.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격이 잠시 저점선을 살짝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하단선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추세를 유지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작은 흔들림에는 반응하지 않고 추세가 실제로 끝나는 지점에서만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추세의 시작과 끝을 훨씬 또렷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가 손절 범위를 너무 짧지도 그렇다고 과하게 멀지도 않게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자동 조절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손절 기준인 저점선과 익절 기준인 중심선이 가격 움직임을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격이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등장하면 그 지점에서 익절합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익절 이후에는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파란색 화살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이 신호가 나온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 흐름을 보면 가격이 한번 고점선을 살짝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건 흔히 매도 포지션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세력의 흔들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고점선을 잠깐 넘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익절 기준인 중심선 아래에서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발생하지 않고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왜 손절과 청산을 반드시 종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순간적인 흔들림에 반응하지 않고 종가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추세 안에서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가격은 본격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마침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을 전량 익절합니다. 터틀 트레이더 매매 기법을 실전에서 훨씬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이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터틀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고 숫자 4번과 함께 터틀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